9년 전 전 국민이 그의 열정페이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단 하나의 주사 바늘이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게이트의 핵심 증거로 변모했습니다. 전현무 씨에게 제기된 이 황당한 의혹, 그가 과연 이 파국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춰진 이야기의 신실을 파헤치고 별들의 명암을 365일 조명하는 심층보도 채널 올데트 스타 365입니다. 기자 초만재영입니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의 다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하나의 게이트로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계 불법 의료 게이트,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입니다.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샤이니 멤버 키, 방송인 입짧은 햇님맴 유명 방송인들이 이 게이트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전현무 씨의 이름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과거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해당 사진은 링거를 맡고 있는 전현무 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현무 씨는 일반적인 병실이 아닌 차량 안에서 이동 중에 당시 방송을 보면 전현무 씨가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청자들은 아이고 정말로 전현무 씨가 바쁜가 보다, 저렇게까지 힘든 스케줄을 소화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최근 왕진, 특히 의료기관 외의 진료명의가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 속에서는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이 주사 이모 게이트가 확산되면서 혹시라도 전현무 씨 역시 이 불법 의료 행위에 연루된 게 아닌가, 도대체 그 차량 안에서 링거를 자, 그래서 이에 관련해 전현무 씨 측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입장이 바로 나왔어요. 일단 발빠르게 입장문을 낸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과 해명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입장을 내도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해명의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현무 씨 측이 빨리 입장을 낸 건 잘했지만 제가 이 입장문을 읽을 때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보입니다. 현재까지 입장문도 본인의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대중과 언론을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로 확인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당 논란이 된 장면에서는 개그맨 김광규 씨가 전현무 씨로부터 이 링거 맞는 모습의 사진을 받고 걱정하는 장면이 방송에 노출됐습니다. 여기서 불거지는 의혹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왜 차량에서 이동 중에 링거를 맞았나?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링거는 누가 놓은 것인가? 세 번째, 그 차량 안에 의료진은 동승을 하고 있었나? 네 번째, 의료기관 외의 시술은 응급 상황과 같은 몇 가지 예외 조항만 가능한데 과연 그런 상황이었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만약 그 현장에 의료진이 없었다면 링거를 맞은 후의 마무리, 즉 주사를 뽑고 그 의료기 처리는 누가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의문으로 남는다는 거죠. 자, 일단 소속사의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현무 씨의 소속사는 SMCNC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거론되고 있는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즉, 정식 의료인의 시술을 받았다는 거죠.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 주사 이모가 혹시 놔준 거 아니야? 왜냐면 박나래랑 가깝고 나 혼자 산다에 같이 출연하니까 라는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자, 그럼 제가 이 입장문 안에서의 느껴지는 몇 가지 구멍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료기관 밖에서의 진료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물어봤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현무 씨가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서 정식 의료인에게 실제 진료를 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그 링거를 맞고 주사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해서 차량에 탑승해. 자, 그런데 두 번째, 해당 차량에 의료진은 동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링거를 맞는 도중에 그 차량 안에는 의료인이 없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치 마무리, 과연 어떻게 했나? 이거에 대해서 소속사 답변은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을 때 결국 링거를 계속 맞는 과정에서는 옆에 의료인이 없었고 거기가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주사 바늘을 자신이 스스로 뺐다는 점. 즉, 의료인의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료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량 안에는 의료인이 없었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료인이 아닌 환자 본인이 주사 바늘을 뽑는다는 행위들 자체가 자, 근데 또 다른 노정원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환자 본인이 링거 바늘을 스스로 뽑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법은 주로 의료인의 자격과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가 놔준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그걸 중간에 본인의 의사로 나가서 스스로 뽑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변호사의 입장이 좀 다르죠? 다만 양쪽 변호사가 입장이 좀 다른데도 결과적으로는 전현무 씨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이 박성배 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공소시효가 7년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해당 장면은 2016년이니까 9년 전이죠.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취재를 하고 제가 또 전현무 씨 쪽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사실 확인을 물어봤냐 하면 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9년 전 이 사진이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방송됐을 때 그때는 시청률이 10%가 넘을 때였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문제가 된다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해 보인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대중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사 이모의 불법 시술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이 상황에 게다가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하는 박나래, 키, 이 두 사람 모두 이 주사 이모에는 시술을 받았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같은 프로그램에서 절친인 전현무 씨가 또 링거를 맡고 있다. 대중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현무 씨가 지금 입증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 해당 진료를 받은 주소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정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사 이모 역시 서울 신사동 소재의 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하니 그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깔끔하게 이 상황을 털 수 있는 지름길이라. 9년 전 일이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건 까먹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스케줄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전현무 씨가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를 해준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전현무만큼은 남들과 달랐다. 이 사태와 비껴 있었다. 라고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 의료 기록은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 항목별로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관이 됩니다. 진료 기록부와 수술 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 환자 명부와 간호 기록부 등은 5년 보관인데 이것이 10년에 해당되는 사안인지는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최대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줘야지 이 사안을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신체에 행한 행위, 즉 주사 바늘을 스스로 제거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노정원 변호사의 해석에 힘이 실린다면 전현무 씨는 법적인 족수에서는 벗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의 판단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입니다. 2016년 당시에는 그저 바쁜 연예인의 고충으로 포장되었던 차량 내 링거 투여 장면이 오늘날 주사 이모 게이트라는 거대한 불법 의료 스캔들 속에서 다시 소환됐을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대의 인식 변화가 무섭습니다. 그때는 공감이었지만 지금은 의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문제가 되는 지정은 바로 함께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박나래 씨와 샤이니키 씨가 실제로 해당 불법 의료 행위자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은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전현무도 그 연결고리를 통해 시술을 받은 것은 아닐까? 소속사 측에서는 개인적 호출이나 불법 시술이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선을 긋고 해명했지만 불신이 이미 싹튼 상황에서는 해명이 아닌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입증의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방법은 바로 그날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이름 석자를 밝히는 것입니다. 9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다는 소속사의 해명은 일견 이해가 가지만 그 시술 과정 자체가 워낙 특이했고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바늘을 꽂은 채 이동했으며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고 스스로 바늘을 뽑았던 일련의 과정들은 쉽게 잊힐 수 있는 일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 병원이 주사 이모가 활동했던 신사동의 그 병원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명확해진다면 모든 오해는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관됩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보관 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속사는 이 기록을 만약 의료기록의 보관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현무 씨 본인이 기억하는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위치와 종류, 그리고 정식 의료인이 어떤 식으로 처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전현무 씨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이 불법과 편의주의에 무릎 꿇었을 때 전현무는 정당한 의료 절차를 거쳤고 단지 바쁜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하게 치료 마무리를 이동 중에 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나 혼자 산다 멤버들이 줄줄이 해당 게이트에 연루되거나 하차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전현무 씨만큼은 이 사태와 비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현재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이제 전현무 씨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속사에 9년 전의 진료 기록을 최대한 찾아내라고 요청하고 대중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투명성은 의혹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현무 씨의 주사이모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전현무 씨의 해명과 향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년 전 사진 한 장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올드스타 365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성장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올드스타 365를 구독하시고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